아, 예, 안녕하세요. 이계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과학이 통합과학 포함해가지고 이제 과학이 어떻게 변하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고 3년 동안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이제 제한된 시간 속에 제가 이제 압축적으로 핵심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구승현이라고 하고 연세대 졸업해서 목동 시대인재 그리고 뭐 이런 학원들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인데 목동이 키운 구승현 등급을 바꾼 수업. 목동하고 이제 저는 이제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참 인연이 이제 깊은 동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처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이제 목동에 살았거든요. 한신청구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이제 가끔 데이트를 파리공원에 한 적이 있어요. 예. 저는 그때 이제 목동이 뭐 학원가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 목동에 처음 와봤으니까 제가 대전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학원들이 많네. 여기가 목동인가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 제가 학원 강사로 이제 과학 강사 첫 시작을 목동에서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목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1년도에 시대인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단과 강사로서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준 아주 이제 고맙고 소중한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그냥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목동의 분위기, 뭔가 이제 컨텐츠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제가 좀 노력, 이렇게 분투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순서대로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의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22 개정에서 교과 과정이 특히 과학 교과 과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 일단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통합과학 1, 2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1, 2로 나뉘게 되고 기존에는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뭐 이런 식으로 1, 2 과목으로 나눴던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이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리고 기존의 생명과학 2와 생명과학 1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재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으로 기존의 8가지 과목을 12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과목이 더 세분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22 개정 일단 통합과학부터 단원을 간략히 살펴드리면은 일단 1단원 과학의 기초 단원으로 신설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신설이 됐다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의 공구 개정 교육 과정에 융합과학 그리고 물리학 원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만든 단원입니다.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단위에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제는 뉴턴을 쓰고 언제는 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쓰고 그런 거를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짚고 갈 수 있도록 과학의 기초 단원이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요 2, 3단원은 기존에 있던 통과 1, 2단원이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정통합과학 2단원 같은 경우에는 1, 2단원이 기존 통과 3, 4단원이 됐고 마지막 3단원에 과학과 미래사회 단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요 단원도 아예 처음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공구 개정 융합과학에 있던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서 병원체 질병과 병원체 일부 내용이 내려가서 이렇게 3단원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기존에 이제 한 권짜리 통합과학이 원, 투, 두 권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권으로 나뉜 게 어떤 이제 효과를 불러올지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소단원별로는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이제 핵심 단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역학 파트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자유낙하 운동 이 정도만 다루라고 했는데 이 개정에서는 원운동이 모두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가속도 운동임을 설명한다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 가지고 반드시 구심력, 원심력 설명하는 학교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신에서 수능에서는 구심력, 원심력까지 내기 힘들겠지만 내신에서는 좀 난이도가 올라갈 이제 여지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수송 단원이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2학기 때 나름 킬러 단원인데 요 단원이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전자기학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에서 열출입 단원이 신설이 됐는데요. 요게 이제 지금 화학원에 4단원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뭐 열화학 반응식 엔탈피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교육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반드시 학교에서는 엔탈피, 엔트로피 다루는 학교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요 내용도 화학 반응 좀 난이도를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소재 단원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 단원으로 이제 좀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많이 축소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과학은 교과 과정이 이렇게 단원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이제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설명을 드릴 텐데 기존 15계정, 공부 계정 15계정까지 원, 투 과목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2계정 때 처음으로 요 8개 과목이 12개 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12개 과목으로 나뉠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제 여기 있던 원, 투 과목의 이제 단원들이 다 이제 축소 또는 재배치가 돼가지고 저 이제 일반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생명과학 1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렇게 4단원, 생명과학 2는 6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단원들이 요 생명과학 그리고 2계정 때 생길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때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일단 저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으니까 생명과학만 예로 드릴게요.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축소 또는 재배치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명과학 1이 많이 이 내용을 승계를 하고 있고요. 생명과학 2에서는 진화 다양성 하나가 내려갑니다. 축소돼서 내려가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전이 지금 총 3개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생식세포 분열과 유전적 다양성 그 단원까지만 요 생명과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가계도 그리고 뭐 다인자 유전 그런 것들이 요 생물의 유전 단원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강사들 가끔 만나면은 우리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막 말을 하는데 이 생명과학이 이렇게 유전이 축소된 상태로 기존의 생명과학 1을 승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물질대사라는 단원이 신설이 되는데 이 단원은 생명과학 1에 있던 사람의 물질대사 그리고 뭐 생명과학 2에 있던 이런 단원들을 이제 승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유전 단원은 생명과학 1에 있던 유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소 단원 빼고 나머지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 유전병 그 단원이 생물의 유전 단원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과 조절 뭐 생명과학 2에 있던 이런 내용들이 생물의 유전 단원으로 축소 또는 재배치해서 이런 단원들을 생명의 유전 단원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들이 축소 또는 재배치돼서 이렇게 이제 세 개 과목이 단원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5개, 6개 있던 단원이 3, 3, 3 이렇게 3개 대단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앞에 있던 이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에 100 교과 내용이 있었다면은 요게 이제 요 세 과목으로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100 그대로 200이 가는 게 아니라 축소 삭제해서 많이 갑니다. 신설된 단원은 거의 없고요. 생명과학 1이 60, 뭐 요게 한 70, 70, 60, 60, 60 요 정도? 예, 요 정도 이제 단원이 이제 축소돼 가지고 각각 교과 내용들을 승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3개 단원이 기존에 2개 있던 과목이 3개 과목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8개 있던 과목이 12개로 나뉘었는데 요 과목을 학생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때 어떻게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집중예수제가 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실제로 서울의 모 학교에서 발표한 내년에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예시인데요. 기존에는 생명과학 1을 1년 내내 나갔죠. 2학년 1년 내내 나갔는데 요 단원이 내용이 축소되고 이제 쉬워졌기 때문에 이걸 굳이 1년 동안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요 과목의 세분화 요거를 이제 3년 동안에 다 들으려면은 이 과목을 1년 동안 들으면은 요 12개 과목을 다 수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집중예수제로 기존에 1년 동안 나갔던 과목을 한 학기 만에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실제로 서울의 모 학교에서도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뭐 저만의 뇌피셜이냐 그게 아니라 이미 발표한 학교도 있고 제가 지금 대전이 고향이라서 대전에서 수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대전에서는 특히 이제 뭐 경기도의 분당 쪽에서도 집중이수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뭐 1년 동안 뭐 나갔던 생명과학 1을 내년부터 이제 집중이수로 나간다. 이런 학교들이 대전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이제 대전이 고향이어서 대전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전이 약간 좀 교육부 교육청 이렇게 놀이터 실험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전에 대전에서 이제 미리 한번 시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수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 1년 동안 나갔던 과목을 한 학기 만에 끝나게 되니까 교육부가 이제 나눠놓은 12개 과목을 충분히 많이 수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집중유세가 확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일반 선택이고 요 2개가 진로 선택이 되는데 요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저 과목을 빼면은 3학년 1학기까지 5등급제 이제 등급제 상대평가로 내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과학 같은 경우에 3학년 1학기부터는 절대평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3학년 1학기까지 상대평가로 시행되는 5등급제의 내신 평가를 학생들이 챙겨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중요성은 더 가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목동권에는 사실 집중 위주로 뭐 생명과학, 기존에 있던 생명과학 1, 2 뭐 이런 과목들을 집중 위주로 하는 학교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집중 위주제가 확립이 되면은 엄청 큰 혼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에서 기존 3년 동안 집중 위주, 지금보다 훨씬 힘든 집중 위주 이제 가르쳐 왔거든요. 이제 이 유전 단원을 유전 단원까지 들어가는 생명과학원을 한 학기 만에 끝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실제로 경험해보고 노하우가 없으면은 집중 위주 대비 못 해줍니다. 근데 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대전에서 이제 3년 동안 갈고 닦았기 때문에 집중 위주에 되면은 저는 땡큐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존에 해왔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위세대가 확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계정 과학 총평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교별 내신이 여전히 학교별로 중요하지만 학교별 내신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특별히 집중 위세대가 확립이 되면은 학교마다 이제 과목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특정 학기에 개설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목동호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과학으로 예를 들면은 뭐 생물의 유전을 2학년 2학기 때 듣게 한다든지 또는 뭐 세포와 물질 대사를 3학년 1학기 때 듣게 한다든지 또는 뭐 강서호 같은 경우에는 뭐 2학년 2학기 때는 물생 또 뭐 3학년 1학기 때는 화생 이렇게 일반 진로 선택을 개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과목을 추천하고 과목이 개설되는 시기를 학교별로 이렇게 여는 상황이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별 내신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합과학의 수능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 과목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능 기출 데이터베이스가 평가원 모의고사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내신이 수능 기출 문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학교별로 통합과학 제대로 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막 중구난방으로 되던 통합과학 내신 문제들이 수능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내신 중요성이 커진다. 기존에는 특히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부터는 투과목으로 이제 절대평가로 이제 시행되던 과목들이 상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을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과학 같은 경우에는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계정 이제 그 수능 예시 문항이 발표가 됐죠. 이계정 수능 예시 문항을 보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들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이제 가를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신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이 더욱 세분화됐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도 뭔가 이제 특정 과목을 이수를 권장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치안을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 세포의 물질 대사 또는 사람의 유전을 수강할 것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로에 따라서 본인이 뭐 기존에 이제 4과목 체제에서는 그냥 대충 뭐 선택을 해도 됐지만 지금은 12개의 과목으로 이제 나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세밀하게 나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막 남고 같은 경우에는 막 남자는 물리죠 하면서 물리를 수강하고 막 그런 무지성으로 선택하는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입시 전략에 따라서 꼼꼼하게 과목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은 앞으로 어떻게 중요해지는가? 자, 이제 수능 과목으로서의 통합과학 평가원 예시 문항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런 문항들이 공개가 되었고 뭐 이거는 이제 그 언론에서도 이제 언론 자료로 나왔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텐데 기존에 이제 과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산화한원 단원 같은 경우에 그냥 산화한원 화학식만 딱 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생명과학하고 좀 엮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융합형으로 문제를 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 낸 그 중화반응 문제 중에서 이 여러 가지 예시 문항 중에서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까지 낼 수 있다. 평가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뭐 기존에 있던 문제들 이렇게 문항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선지를 길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료를 해석하게끔 그리고 단원 간의 융합형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원 예시 문항 공개에 대한 총평을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려보면 일단 통합형, 융합형 수능에 대비해야 된다. 기존에는 이제 물리가 중요하다, 화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물화
이렇게 뭐 또는 뭐 생명 이런 식으로 각 과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면 학생들이 이제는 통합형으로 물화생지가 연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려서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제가 내신 대비를 하면은 어머님들 학생들이 어디서 문제를 많이 틀릴까요? 물리화학이 중요하니까 물리화학에서 많이 틀릴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물리화학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생명지구과학에서 틀립니다. 저는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거든요. 야, 너희들 내일 봐라. 너희들 물리화학에서 안 틀리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틀릴 거다. 생명과학, 지구과학 제발 봐라. 왜냐하면 그 생명과학, 지구과학 거의 암기해야 되는, 꼼꼼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안 봐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물리를 선행했다 또는 화학을 선행했다 이런 학생들은 물리화학은 공식 몇 개가 말면 수식 풀어가지고 쫙 풀면 되니까 그럼 푸는 재미가 있잖아. 계속 물리화학만 풉니다. 그러다가 생명과학, 지구과학 안 외우고 소홀히 했다가 선생님 낚시 선지에 걸려가지고 딱 틀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엔 그래도 물리화학이 좀 이제 수능 과목으로서 물리화학이 들어가니까 중요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물리화학 몰빵 그런 분위기를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제일 중요한 난이도는 현재까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유형으로 예시 유형으로 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28년 6월 가서 고3 모의평가 문제가 나와 봐야지 실제 난이도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평가원이 내면은 뭐 이렇게 난이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 했는데 아까 뭐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정도로 내면은 진짜 이제 수능 시장 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28년 6월까지 가봐야지 어느 정도로 평가원이 고난도 문제를 낼 것인가 거기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뭐 난이도가 어떻게 나온다 뭐 어떻게 나온다 그런 거는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요. 일단 학생들이 고1 올라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 대비부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의 중요성 여전하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공부가 중요하다. 지금 계속 이제 교육부에서도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융합적 사고, 뭐 문이과 간의 통섭 이런 거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물리화학만 중요하다고 막 계속 하다 보면은 융합적 사고를 기를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뭐 과목 간의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런 이제 바뀐 기조에 맞춰서 저도 수업을 이렇게 수업 틀을 바꿔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합적인 사고, 융합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막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좀 뭔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딱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겠죠. 제가 이제 존경하는 과학자인데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이제 생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걸 주장을 했냐면은 과학에 있어서 분석적 탐구가 과학에 대한 직관적인 뭔가 우리의 사고, 과학을 전체적으로 보는 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연에 대해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즉 물리화학 잘한다고 물리화학만 잘한다고 이 통합과학을 전체를 다 잘할 수 있게 되진 않는다.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집합이다. 부분을 모아놓는다고 전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를 공부를 하려면은 전체를 높은 곳에서 쫙 이렇게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과학 자체도 그런 빅 아이디어 중심의 스토리텔링 과정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물리화학만 잘한다고 통합과학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 이제 어머님도 혹시 그 집에 아이들 이과 지망 이제 한다면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을 한 권씩 사주세요. 굉장히 이제 이과생들의 많은 감명을 준 책인데 이 어떻게 보면 그 코스모스의 스토리텔링 방식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현대 문명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뭐 통합과학 학생들이 물리화학 이렇게 막 몰빵해서 기준하던 분위기를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이제 앞으로도 융합형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이제 기조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힘, 나무가 아니라 숲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세부 특기에 살려서 내가 물리를 할 것인지 생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선택하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이 스토리텔링 과정을 살려서 물리, 화학, 생명 각각 단원 나누는 게 아니라 우주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우주의 시작부터 물질의 생성 그리고 이 물질들이 운동하는 원리 그리고 이제 탄생한 생명체가 어떻게 생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가 그리고 이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생명들은 어떻게 바뀌어왔고 진화해 왔는가 그리고 이제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있고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아프게 해서 기후변화가 생기고 있는가 이런 스토리텔링에 살려서 제 15회차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교재는 무엇을 쓸 거냐? 제가 이제 직접 제작한 교재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거 제가 다 한글로 타이핑 쳐서 만들어. 제가 군대 행정병을 나왔기 때문에 요런 이제 워드 작업도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를 주는데 교재 내용 보면은 컬러풀하게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 푸는 잘 해석하는 연습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제 시중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 푸는 스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강사 생활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는 20년도부터 모아온 이제 통합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만 해도 제가 이런 주요 학교들 약 5천 문항을 모아놓고 있고요. 계속 지금 조교쌤들 통해서 기출 얻는 대로 타이핑을 하고 있고 요거는 제 학생들한테 무료로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모음집 목동, 대치, 자사고 기출문제 모음집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이건 생명과학이긴 한데 그래서 각 단원별로 소단원별로 한 250문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디자인도 이렇게 막 좀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 고양이들 제가 키우는 고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진명여고 지금 옆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연구실에 데려갑니다, 고양이들.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제 쓰다듬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순한 애들이에요. 학생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컨텐츠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목동 아이들한테 좀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목동 아이들이 많이 순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일이긴 한데 제가 그런 걸 좀 극명하게 느꼈던 게 이제 휘문고 다니는 친구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옛날에 20년도에 야 반포가 잘 사냐 대치가 잘 사냐. 그때 학생이 그냥 당연히 반포가 잘 살죠. 근데 저는 그때 잘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왜? 대치가 강남이잖아. 그때 쌤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대치는 전세고 반포는 작아요. 이제 목동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몰라요. 예. 그런데 이게 학생들의 학습 측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좀 뭔가 프로페셔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이 좋은 강사를 선택하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대치동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학원 퍼져가지고 이런 좋은 컨텐츠 같은 거 봤잖아요. 학교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책상에 쫙 펼쳐놓고 품평을 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더 좋구나. 여기로 가자. 그래서 막 몰려다니는 분위기가 있죠. 이 목동 우리 아이들은 자기만 나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거를 좀 이제 탈피해서 강사가 이런 좋은 컨텐츠랑 좀 이렇게 좀 이따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조교진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목동에 제가 19년도까지 근무하면서 자체교재 만드는 걸 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고 완자 오려 붙여가지고 자체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에 뭐 학원 이제 학생들이 다니다가 저한테 오잖아요. 그럼 야 거기 교재 좀 보자. 왜냐면 저도 궁금하니까. 자체교재 이거 1등급 만들기인데 이게 자체교재요. 그냥 1등급 만들기 복사해가지고 나와주고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컨텐츠를 선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강사를 선택하는 그런 안목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결국에 나중에 학생들이 내신을 넘어서 수능까지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할 때 수능 평가 문제까지 다 풀어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수능까지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동 생명과학 강사 중에서 저만큼 컨텐츠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교재 쓰는 강사 없다. 저는 진짜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컨텐츠로 수업하는 저한테 좀 이렇게 와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주간지가 매주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간지의 과제 수행 정도를 조교쌤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훌륭한 조교쌤들을 이제 모시고 있는데 요 두 명은 제 제자고요. 요 분들은 이제 클리닉 조교인데 요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뽑았고요. 전부 다 이제 제가 학교 연세대 졸업했기 때문에 연세대 학교 커뮤니티에서 구인글 올려가지고 다 이제 채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동우 조교쌤 지금 클리닉 조교쌤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 애들이 알더라고요. 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연고 TV에 나왔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한가람고 졸업하시고 지금 연세대 의대 다니시거든요. 와 시대인재 대종 나왔습니다. 최고의 학원 시대인재. 아무튼 이분이 연고 TV 나왔고 잘생겼죠. 그래서 막 애들이 선생님 조교쌤 너무 잘생겼어요. 막 저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줬는데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한가람고 이제 그 제자들이 선배라고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막 이런저런 뭐 학교 쌤들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훌륭한 조교 쌤들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이제 그 쪽지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쪽지 테스트 결과는 이런 식으로 카톡을 통해서 성적표를 전송을 드리는데 요 결과에 따라서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아까 이제 국어 영어 쌤들이 막 클리닉 어떻게 할 것이다 학생 관리 어떻게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 불러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수학하고 부딪히면은 쌤 저 수학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클리닉을 예약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클리닉 좀 이따가 궁금하시면 요 QR코드 한번 찍어보시면 되는데 클리닉 예약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수학 클리닉을 듣고 좀 남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클리닉을 신청해서 학생들이 저랑 이제 1대1로 또는 조교쌤과 1대1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리닉은 제 연구실에서 현대 파리지향에 있거든요. 그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제 제자 전유민 조교쌤인데 이렇게 클리닉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 통합과학 전범위 특강반은 11월 12일 화요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학생들 수업을 보내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그냥 각 과목에 대해서 분리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통합과학에 대해서 뭔가 융합적인 통합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좋은 컨텐츠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제 약속을 드리면서 제 설명의 순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